메스도스의 두 번째 코너, 구본기의 픽입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위험한 정치. 네, 좀 자극적인 주제로 가져왔는데 제목은 자극적인데 사실은 오늘 내용을 관통하는 거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요즘 새로운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는 개딸 여러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일단 이 며칠 사이에 최근에 조금 충격적이었던 더럽고 치사한 장면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죠. 이거 정말 내용은 뭐 간단했어요. 뭐 두 가지. 당원 80조 그거랑 그다음에 하나 더 더해가지고서 그 당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우리 권리당원 전부한테 나눠주겠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최종 관문에서 말 그대로 최종 관문에서 중앙위에서 안 됐어요. 예. 이게 중앙위원이 566명인데 그 중에 430명이 투표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68명만 찬성했어요. 나머지가 반대를 해가지고서 이게 과반을 넘기지 못해가지고 부결이 되는 일이 어제 발생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또 있었던 속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당원 80조랑 그다음에 그 권리당원 전원투표 최고 의사결정 발식으로 하자라고 두 개였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아마 걸렸을 거다라고 보고 당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권리당원한테 전부 주겠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이제 상정하겠다라고까지가 아까 속보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후에 올라왔고 내일 오전에 결정이 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지금 80조가 아니라 당의 최종 의사 결정권은 권리당원 전부의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당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요.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비명이라고 하는 그룹에서요. 이걸 가지고 이재명 사당화 된다고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계속 피력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게 사당화입니까? 아니죠. 민주화죠. 이거는요. 이게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전 당원, 전 권리당원의 투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요. 그거를 우리는 당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당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당심 아닌 거예요. 첫 번째, 국회의원 300명의 의사를 묻는 게 민심일까요? 아니면은 전 국민한테 의사를 묻는 게 민심일까요? 당연히 후자란 말이에요. 근데 중앙위에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역위원장의 표는 국회의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이에요. 아, 그래요? 당선되지 않은. 당선되지 않으면. 네. 근데 300,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300 지역에서 당선돼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원외 지역위원장, 원내 지역위원장. 근데 그 국회의원 밑에 쫙 줄 서 있는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이 어디 찍어라 하면 그러고 다 찍던데. 실제로 구의원, 시의원들이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죠 요즘. 네. 그래서 수박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뭐 누구 찍고 누구 찍고 누구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안에 그 기초지자체장들도 있어가지고서요. 기초지자체장들이 국회의원들 눈치를 무조건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서요. 예. 근데 뭐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얼마 그렇죠. 선거를 망쳐가지고 안 되잖아요. 뭐 200 몇십 개 가운데서 우리가 200 몇십 명 갖고 있는 지금 15개밖에 안 되지 않아요? 웃을 게 아니다. 네. 좋은 건가? 네, 어쨌든 어제 조금 잠깐 뒷목 잡고 있었던 제가 좀 그 장면이고 이게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나 장면을 더 보여드릴 건데. 민주주의가 항상 위협받는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또 가져온 다음 장면이에요. 다음 장면. 이건요 정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더럽고 치사하고 민주주의가 계속 도전을 받는 게 국민의힘 관련된 이슈인데 아무래도 가장 큰 국민의힘 이슈는 이준석 전 대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저기도 사실은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당원들 투표를 통해서 정당성을 획득한 이준석 대표를 소수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팽한 거거든요. 저거는 지금 조혜진 의원이 말한 게 사실은 맞아요. 저게 당 내에서 처음에 그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때 성삼납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성상납 증거를 인멸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루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걸 인멸하라고 새벽에 보냈기 때문에 당원정지 6개월을 집어넣은 거죠. 네. 근데 논리 체계상으로 보면은요, 성상납 증거를 인멸을 시도를 하려면 성상납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의힘은 저놈 성상납 받았어라고 상정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잘라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제 두 장면을 보면은 겹치는 게, 그러니까 당에서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가 되게 형편없다는 거. 형편없다는 건 저는 이거를 더럽고 치사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럽고 치사하다. 그 두 번째, 민주주의는
항상 위협을 받는다. 완성된 형태가 아니다. 이 말을 제가 왜 굳이 한 번 더 짚냐면은요.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하는 친구들 중에 민주주의는 이미 이렇게 쓰니까 민주주의 이유를 얘기하자고 하면서 청년 정치를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는 이렇게 항상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진짜 중학교 수준의 어떤 논리 체계만 서도 격파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오느냐를 따져보면은 저 정치 권력이라는 게 정말로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저도 우리 동서쌤 좀 따라해 보려고 마블 코믹스를 좀 가져왔어요. 이 정치 정치 권력이라는 게 이게 마블 세계관에서 나오는 인피니티 스톤 같은 거예요. 지금 절대 힘, 우주를 파괴까지 할 수 있는 반지장수처럼 생겼죠. 예. 저거 엄청난 힘을 저걸 가지려는 게 저 악당이 타노스거든요. 타노스. 그래, 타노스. 그 유명한 저거를 모은 다음에 엄지를 한번 딱 튕겨가지고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날립니다. 악당으로 나오는 캐릭터인데 근데 일단 정치 권력이 저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센 거기 때문에 자꾸 달려드는데 근데 타노스는 그래도 보면은요 어떤 신념을 가진 생태주의자였어요. 운동가였어요. 저 타노스가 그 우주의 그 생명체 절반을 날리는 이유가 생태주의자라서 너무 생명이 많다는 거예요. 우주에 비해서. 그래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이유였어요. 나 요즘 저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절반은 날려버려야 돼. 거. 저런 세계관을 공유하는 게 매트릭스였었잖아요. 인간은 지구의 암이다. 그래서 인간은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도 신념이라도 갖고 있는 악당이었어요. 다만 그 신념이 삐뚤어져서 그랬던 거지. 근데 윤석열을 한번 보세요. 윤석열이 저 지금 인피니티 스톤 같은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다 파괴하잖아요. 진짜로. 진짜 세상을 파괴하는 것처럼 뭐 파괴했어요? 남북관계 파괴했죠. 그 다음에 문재인 케어 파괴했죠. 그 진짜 열받는 건데요. 저는 진짜. 청와대 그거 파괴했죠. 또 뭐 방역 파괴했죠. 민생 파괴했죠. 네.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렇게 중요한 진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치사하고 더럽게 굴면서 얻으려는 그 힘을 동네 불량배가 하나 얻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보이는 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래에는 조금 우울감들이 조금 오는데 우울감이 오는 게 저 인피니티 스톤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저거를 선용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절대 파워라는 것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가령 칼을 예를 들면 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칼로 음식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갖고 와서 우리가 선용을 하자. 아니 근데 선용을 하려고 칼을 드는데 저 봐봐 이재명이 칼 들었어 막 이 지랄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렇죠. 그게 너무 걱정되고 성질나 벌써부터. 네, 저도 그래서 이따가도 조금 말씀드릴 건데 그게 더럽고 치사하게 구는 거잖아요. 내부에서 저 권력을 본인들이 잡기 위해서 저 우울감이 드는 이유가 저 인피니티 스톤을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권력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 권력 못 쓰게 하려고 지금 당원들 늘어나는 게 싫은 거잖아요. 중앙위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제가 그거를 가져왔었던 거잖아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내용도 지금 싫다고 계속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근래에 이 생각이 점점 드는 게 뭐냐면요. 우리 최근에 이 뉴스 봤잖아요. 그 세모녀, 네. 세모녀가 또 나왔어. 수원 세모녀 생활고로 유서 쓰고 가셨고 그래도 하나 더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2개만 요즘 많이 그 회자되던데 그 부모 잃은 청년이 18세에 보육시설 나와가지고 생활하다가 생활고로 자살한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네. 저 보육시설 나와서 극단적 선택한 게 또 한 분 있더라고요. 두 많아요. 건이요. 네, 생겼어요. 맞아요. 여성 친구 네. 하나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뉴스를 계속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요. 그 마블에서 저 인피니티 스톤이 6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갖고 있는 초록 색깔인데 시간을 뒤로 돌리는 능력이 있어요. 타임스톤이죠. 네. 그래서 시간을 다시 돌려가지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대선 때로 돌아가서 그때 우리한테 2개의 미래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인 미래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인 미래냐를 다시 돌아가가지고 무엇이든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때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 저런 걸 보면서 만약에 지금의 세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상이고 기본 금융이 있고 기본 주택이 있고 기본 소득이 있는 세상이었다면은 저런 일이 발생했을까? 가령 아직 정책으로 구현은 되지 않았더라도 내년에 그런 정책이
구현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더라면은 저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분명 참았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들이 뭐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구범기 소장이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아, 확실히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때에 더럽고 치사하다라는 게 어떻게 쓰였는지 아세요? 관용구가? 어떻게 쓰였어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참는다.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 먹여야 되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참는다. 저희가 더럽고 치사하다는 얘기는 세상 부조리하고 맞지 않는 걸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느라고 내가 이 직장에서 월급 준다고 뻗어기는 상사들의 온갖 갑들을 상대로 쓰는 거였었어요. 그랬는데, 더럽고 치사하고 위험한 정치라는 걸 얘기해서 뉘앙스의 차이긴 한데 이게 시대의 차이일 거예요. 이젠 더럽고 치사하면 야 내가 안 해 알바해서 먹고 살지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도 풀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은 안 되지만 이 더럽고 치사하다는 말이 쓰이는 걸 보면서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저희 때는 더럽고 치사해도 그건 참는다는 얘기로 나왔었어요. 참는다는 걸 전제로 했던 말이고요. 저희 때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장 조직에서 무능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창업은 정말 일부에서만 하는 걸로 돼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내 거 하지 치킨집 할망정 내가 한다. 사실 치킨집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랬었죠. 그런 게 많이 참 달라요. 네. 자, 다시 돌아서 말씀드리지만 정치 권력은 너무 좋은 거여가지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수들이 자기네들끼리 해먹으려고 계속해서 민주화되는 거를 막는 게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자꾸 훼손되려고 하는 게 이거는 권력의 속성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인 곳의 속성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 권력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국회의원들 이제 오시잖아요. 자주 보죠. 네, 자주 봐도 그럼 뭐 권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 그게 항상 여기 오는 국회의원들이 권력질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런가요? 뭐 정청래 의원님이나 이렇게 봐도 항상 힘들어 보이고. 저 힘든 걸 왜 할까?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욕심이 없나 봐 그쪽에. 근데 저는 그런 걸 보잖아요. 생활경제를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치 영역에서 다수국회랑 그다음에 행정을 먹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계속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그다음에 기본주택인 세상이었으면은 세상이 달라졌을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죽지 않을 사람들 저는 죽은 사람들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민주진보 진영에 단 한 번도 도달해 보지 못했던 순간이 국회 다수 의석은 있었는데 그거랑 동시에 플러스 겹쳤던 게 허니문 기간이 겹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행정 쪽에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허니문 기간이 저 그 순간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실패했다. 그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얘기 한마디. 지금 국회의장 되신 분께서 그 다선 의원인 시절에 저하고 같이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의원들이 꽤 많이 나와서 그 노동당 쪽에 있었던 뭐 어떤 의원님 한 분하고 지금 국회의장 되신 분하고 다른 의원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정말로 힘이 있었던 권력이 있었던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 있었던 의원님께서는 입구서부터 들어오는 게 티가 납니다. 야 여기가 이거네. 방송하는데 내가 출연했어요. 다 자기한테 주목받으라고 얘기하고 지나가다가 저희 AD 하나, PD 하나가 준비하느라고 뭐라 할 때 그 사람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죠. 젊은이 몇 살이야? 예,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러고 얘기나 일단 반말이고. 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유일하게 얘만 나한테 인사 안 해서 이러시는 꼰대질을 하는 이런 게 권력입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현 국회의장님 같은 경우는 여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양반들 오게 되면은 자꾸 진행자도 입구까지 와서 배웅하라고 그럽니다. 짜증납니다. 근데 차 타고 가시는데 입구에서 가 있는데 전 민주당 의원 치고 정말 놀랐던 게 한여름이었어요. 지금처럼. 근데 경비 아저씨가 CBS에서 인상을 쓰고 왜 그러셨어요 아저씨? 그랬더니 아니 저 새끼가 시동 끄려는데 기사놈이 안 끄고 우리 의원님이 탔을 때 더우면 아주 짜증내신다라고 방송을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1시간 반 내내 공회전을 시키고 있었던 거죠. 진짜. 근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겉으로는 착하고 민주당 의원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있는 권력을 쓰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제가 혼자 좋게 생각하고 배낭 메고 버스 타고 왔던 그 의원은 술 먹고 때려치셨죠.
술 먹고 걸려가지고 천호선이라고 얘기 못 하고요. 하여간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정말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요 쓰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아요.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벤져스에서도요 아까 그 악당이 갖고 있잖아요 그 슈퍼 파워를 그거를 이제 영웅들이 뺏으려고 해요. 그걸 뺏어 선용하려고 이제 좋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지막 엔드 게임이라는 장면에서 영웅들 대부분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다시 선용하기 위해서 다투는 과정에서 굉장한 위험들이 수반되는 거예요. 악당들은 지키고 싶어 하니까. 아니 근데 골룸도 절대반지 선용하려고 가져가려고 했어 처음에. 그렇죠. 그걸 이제 갖고 와가지고서 잘못되면 우리들은 이제 바뀌었다고 하죠. 아니 전향했다고. 일단 맛을 보면은 거기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 의원들도 있기를. 안 그런 사람들도. 사람에게 그 사람의 본질을 보게 하려면 돈을 주던가 그렇죠. 권력을 줘라. 그러면 맞습니다. 그 사람의 속내가 나올 것이던데 마차님에게 2개 다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돌아서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농담이고 다시 돌아서 이제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정치는 그런 부분에서 위험해요. 사실은 권력이 너무나도 좋은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막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수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자꾸 얻으려는 더럽고 치사한 속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위험이 수반되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 털리는 거 보세요. 지금 가족들까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더 탐사 털리는 거 봐요. 막 들어가는 거 봐요. 지금 우리라고 안전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권력을 선용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개혁적 정치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응원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우리 개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 얘기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리는 그러니까 기득권에 맞서 싸워가지고서 절대 변할 것 같지 않고 있는 신념을 가진 어떤 정치인, 우리가 응원하고 싶은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런 정치인에게 연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떠올리는지를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지금 보여주세요. 불타는 집이에요. 뭐야 이거. 뭐냐면은요, 이건 사실 제가 노동조합 관련해가지고 강의할 때 쓰는 건데, 사실 정치에도 맞아가지고 가져온 건데, 불타는 집인데 저 안에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우리는 뛰어들까요?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가 뛰어들어요. 세상은 신기해가지고요. 누군가는 그 사람이 영웅 심리에 그냥 빠진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뭔가 옳은 일을 하려고 이 더럽고 치사하고 위험한 곳에 자기 몸을 던져요. 근데 우리는 뛰어들지는 못해요. 우리의 사정들이 있어서.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한테 젖은 담요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응원이라도 해줄 수 있고. 저는 이게 그 개혁적인 정치 활동을 펼치는 정치인에게 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봐요. 마무리 짓기 전에 네. 오늘 제목을 더럽고 치사하고 위험한 정치.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모호한 주제 싫어합니다. 근데 더럽고 치사하고 위험한 정치를 구본기 소장님도 하고 싶어하는 거잖아. 네. 왜? 저는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치는 도구로 보고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더럽고 치사해도? 네. 위험해도? 아니 그거를 안 바뀌어가지고 제 옆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죽을 때까지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 못 보겠어요. 근데 제가 바깥에서 시민사회 운동했잖아요. 바깥에서 각성하라 구호 외치고 이렇게 시민사회 운동만 할 때는요. 깜깜한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정치 영역 안으로 당 안으로 와가지고 정치랑 연결이 되니까는요. 끝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저 자리까지만 가서 이 제도를 이렇게 개선하면은 바뀐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가능성이에요. 정치가 그래서. 이런 사람 시켜줘야죠. 그럼 네. 맞아요. 어쨌든 여러분 젖은 담요를 지원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더럽고 치사하지만 누군가는 위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젖은 담요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연대에 함께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으쌰으쌰 하자고 네.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좋은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 소장님이었습니다.